2021년 4월 10일 오전 2시 5분경 춘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젊은 남녀의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8살이었던 여자친구 김여인과 30살이었던 남자친구 이씨, 연인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건데 그 싸움의 강도가 좀 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춘천시의 아파트는 여자친구 김여인의 집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친구 이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자친구와 몇 마디를 나누자마자 갑자기 여자친구 김여인의 머리채를 잡고는 주먹으로 김여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에 힘이 안 됐던 여자친구는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피하려고 뒷걸음을 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맞는 그 과정에서 김여인이 계단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 바닥에 머리를 쾅 부딪히면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숨지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쓰러진 걸 확인한 남자친구 이씨, 자기도 정신없이 때리다가 순간 놀란 거예요. 놀래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 김여인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심상치 않거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는데요. 아니, 이 남자친구는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때린 걸까요? 무슨 이유로? 얼마나 화가 났길래 그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만든 걸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때린 이유는요, 자신에게 돌려줄 옷을 바닥에 끌면서 나와서, 그래서 열받아서. 이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딱 느낌이 오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이 남자 폭행 초범 맞아?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친구 이씨, 여자친구를 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번이나 여자친구를 때려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끝내 때려서 여자친구를 죽게까지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도 참 할 말이 없는데 체포된 남자친구는 더욱더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민 거 아니라고요. 범행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서 이 가해자 남자친구한테 징역 4년을 때린 거예요. 징역 4년 확정. 재판부는요, 이 가해자 남자친구 폭행 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거기다 4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였고, 이것까지 모두 재판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징역 4년 때린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 남성의 폭행이 있었어요. 이거는 맞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도 때리니까 그걸 피하려다가. 단순 폭행이 있었고, 이 단순 폭행 이외에 여자친구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한 거잖아요.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망의 결과는 처벌에서 빠지고 이 폭행죄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이씨가 계속 내가 때린 건 맞는데 계단에서 민 건 내가 민 게 아니에요. 계단에서 떨어지기 직전 저희 싸움도 다 진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기 혼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폭행죄만 처벌받으려고, 형량 낮추려고. 사망한 거는 내 탓이 아닙니다. 때린 건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난 때린 것만 처벌받을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때리니까 그걸 피하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이런 남자친구 이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물론 피해자 여자친구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남자친구 이 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징역 4년이 나온 거예요. 정말 최악인 경우 재판부에서 남자친구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면 이 4년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폭행치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남자친구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남자친구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렀든 뭐든 사망한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죽은 걸 확인한 후 이 남자친구는 계단에서 내가 안 밀었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 잘못 디뎌 넘어져 죽은 거예요. 라고 주장하기 바빴습니다. 거기다 폭행 전과만 4개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징역 4년? 제법인 건데?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재판부는 4년밖에 안 준 걸까? 제일 큰 이유는 이 남자친구 이 씨가 여자친구가 쓰러진 걸 확인한 후에 119에 전화도 하고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 구호 조치를 나름 했다. 이걸 참작해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여자친구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기도 얼마나 놀래요. 자기가 벌인 짓이잖아요.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됐잖아요. 반대로 내 딸이,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받은 형량이 고작 4년이라며 이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딸이, 내 가족이 남자친구에게 맞아 죽었는데 4년 살고 나온다고? 와, 법이 또 끝까지 가해자 편이네 라는 생각 안 들까요? 안 그래도 요새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많고 그걸로 사망하는 피해자, 남성 혹은 여성들도 많은데 데이트 폭력 플러스 일반 강력 사건들을 봤을 때 다 형량들이 어떻게 이 사건이 이렇게 형량이 나오지? 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범률도 높은 거고 범죄자의 죄 반성도 낮은 거고 피해자는 또 나오는 거고 계속 악순환. 이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이 피해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건의 그날 폭행의 이유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한테 돌려줘야 될 옷을 바닥에 끌고 나와서 그래서 팼다. 실제로 정신 전문의들은 이런 데이트 폭행 가해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후에도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의 정신적 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 자기애적 성격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등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이 같은 충동적인 정신적 장애는 개개인에게 맞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때린 후에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 가해자들이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니까 그거에 속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법 또한 제대로 좀 처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여자친구를 때리다가 여자친구가 맞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4년입니까? 이러니까 데이트 폭행이 줄지 않고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28살이었어요. 어휴. 그래서 오늘은 천안에서 벌어진 너무 안타까운 되풀이돼선 안 될 한 여성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